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일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은 이전에 한 이쯤에서 바닥을 좀 다지나 바닥을 좀 잡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조금 브리핑을 드릴 만한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약했어요. 말씀을 드릴 만한 요인들이 좀 없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브리핑이 좀 약해지기도 했었고, 드릴 말씀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브리핑 하는 횟수도 좀 줄어들고, 약간 그러기도 좀 했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근데 지금 이슈가 점점 나와주고 있다.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게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그리고 팝캣. 자, 그리고 자회사, 합병. 이런 요인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그 지게차 사업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뉴스를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뉴스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거래 정지 전에 사야. 이 무슨 얘기냐? 그냥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잖아요. 분할 매각을 하는데 분할 매각이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브리핑을 따로 해드렸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두산 인프라코어 영상을 보세요. 두산 팝캣도 마찬가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각각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가서 봐주세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으면 두산 중공업 주식을 4대6으로 준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두산 밥캣에 주식을 주는데 두산 밥캣이 두산 중공업이랑 합병을 시킨다? 자회사로 깔려간다?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된 건 없는데 두산 인프라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은 두산 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투자회사 사업회사 밥캣과 인프라코어죠. 이런 것들 주식을 분할해 가지고 줄 것 같다. 분할 상장되어 가지고 거래가 되는 순간 매각이 좀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는 두산중공업도 주가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큰 피해 없이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죠. 두산 밥캣 자회사냐 합병이냐 뭐 이렇게 좀 두산인프라코어를 분리 매각하는 과정 중에서 밥캣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밥캣이랑 인프라코어랑 분리가 돼가지고 밥캣에 대한 부분들을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가 이전에 자회사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 없다. 근데 이제 조만간 소식이 좀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합병이 된다. 물론 이제 그 얘기해준 사람들이 결정을 그 IR 담당자 뭐 그래요. 일단 출처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그걸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은 없으니까 자회사냐 합병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결정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자회사가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 자회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밥캣의 중공업이 자회사로 깔리면서 편입이 될 거다. 합병이 되든가 자회사로 깔리든가. 자, 두산에서 지게차 사업을 두산 팝캣으로 매각을 한다.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팝캣. 그러면은 중공업에다 좋은 거 아닌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두산에서 지게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어요. 두산 지게차. 이거를 팝캣한테 매각을 한다라고 하고 팝캣이 이걸 인수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두산 입장에서는 팝캣은 현금을 받아줬고 지게차, 팝캣 이 부분들은 시너지를 내서 줬고. 시너지 팝캣 이 내용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팝캣 영상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은 중공업 밑에 이게 퓨어셀 그리고 팝캣 이게 합병이 될지 팝캣이 될지 이전에도 계속 거론을 하긴 했는데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소식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합병이 될지 자회사로 이렇게 둘지 뭐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 지게차 사업부 밥캣, 일단은 밥캣 혼자 있는 거랑 미국 시장에서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밥캣이랑 인프라코어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를 밥캣한테 몸짓을 좀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지게차 사업 부분은 이렇게 있고 밥캣 사업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합하면 이 정도 되잖아요. 몸짓이 커진다. 그럼 중공업 밑에 깔리든 간에 합병이 되든 간에 중공업의 그 가치가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다. 퓨어셀의 가치가 올라가면 중공업도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쁜 악재는 아니다. 호재로 적용이 될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자, 인프라코 분리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이제는 가정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서서히 나와주겠죠. 밥겟이랑 밥겟의 지게차 사업 부분들 인수 매각 이렇게 하면서 얘네를 자회사로 두냐 합병을 하냐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자,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기죠. 밥캣을 매각을 하는 선제 조치일까? 결정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자회사냐 합병이냐 매각이냐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밥캣한테 지게차 사업부를 좀 해가지고 몸값을 좀 올려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게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차량 비지를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 밥캣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게 기업 가치를 일단 몸짓을 좀 살을 좀 찌운 다음에 살을 좀 찌우게 한 다음에 두산 밥캣의 몸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 선제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죠. 이전에 좀 거론을 하기도 했죠. 근데 쉽진 않을 거다. 왜냐면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 밥캣을 팔지 않으면 팔아버리면 캐시카우 돈 들어오는 창구가 없어지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매각에서 자유는 아직까지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이 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에 살리기 위해서 밥캣을 팔면은 숨통이 튀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현금 여력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좀 두산중공업에서 좀 뭐랄까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바뀌게 되면 두산밥캣이 실전 배당을 두산중공업이 바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두산밥캣을 팔아버리면은 중공업한테 득이냐 실이냐 득이냐 실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팔 의지가 없다라는 제가 알기로도 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를 말씀을 드린 건데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팔고 싶어서 인프라코어 팔았던 건 아니잖아요. 팔고 싶어서 팔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남은 거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가운데 팔 수 있는 매물은 두산 밥캣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저찌됐든 간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자회사로 깔린다 합병을 한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고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주면은 좀 우려감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서서히 좀 올라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기관에서도 인프라코어를 이제 슬슬 매각할 분리 매각 분할을 할 그런 준비가 슬슬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12,000원, 14,000원 부분까지 좀 올라와 줄까? 이 저항 구간이 좀 13,000원 부근에 있고, 이 저항 구간이 여기 최근에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상증자 가격까지 회복하는 건 13,000원 부분까지 회복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슈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3,000원이냐 14,000원을 돌파를 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영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니까,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 등락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잡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좀 복잡한 내용들은 아닌데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좀 이제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 지수를 경계를 할 수는 없지만 경계를 좀 하면서, 아직까지 뭐 지수 방향성이 좀 긍정적일 거다, 좋을 거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들이긴 하죠. 결정적인 점도 없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은 경계하되 이런 일정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보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이런 이제 안내 문구 이렇게 좀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그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주신 거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 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 스틸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1차 목표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 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 매수가 2,6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1.9%뭐 상승했습니다. 경남 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